자, 그러면 마지막 사회지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주제통합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인문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인문지문, 그리고 사회지문, 과학기술지문들이 각각 기본적으로 문제를 내는 지문의 어떤 흐름 방식도 좀 알았으면 좋겠는 거라고 먼저 말씀드리자면, 인문지문은 가장 근본적으로는 사상가나 철학가가 뭔가 주장을 해요. 그 주장에 대해서 첫 번째 단계 이해하고, 두 번째 단계 적용하고, 이런 것들을 주로 출제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과학기술 지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방금 봤듯이 대상의 내용을 어떤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이미지화해서 전체적인 시스템을 파악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내는 거라면, 이번에 볼 지문은 사회지문이에요. 그리고 사회지문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구조를 기본적으로 이해하자. 문제와 해결 구조야. 가장 근본적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상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문제 삼을 수 있다. 여기서 이때 문제라고 하는 건 트러블로서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난점들, 그리고 해소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을 그냥 통틀적으로 문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면 해결을 설명하기 위한 몇 가지 이론들이 필요하잖아. 그 이론들을 요 중간에 집어넣거나 이 앞쪽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지문이 이루어진다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도 충분히 학습이 되고 연습이 되면 되게 편안하게 지문을 읽을 수 있으니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무튼 요거 좀 근본적으로 깔아 놓으시고 13번부터 어떤 단어들이 등장했는지 판단하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지문을 만나게 될지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합시다. 자, 등장하는 단어들을 볼까요? 지금 보면 반복적으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이 가상 공간에서의 어떤 상황들을 말하고 싶은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게 느껴지시죠? 이때 특징이 있다면은 심층 연기, 리프킨, 익명성, 그리고 아바타, 마지막으로 정체성과 같은 단어들이 등장한다. 이 정도만 빠르게 눈으로 체크만 해주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아, 내가 이런 단어들을 만나게 될 거야. 다만 특이점이 있다면 우리가 인문지문에서 많이 봤던 누군가가 등장해서 뭐라고 주장하는, 보았다, 이거 기억나시죠? 이런 것들도 선지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예전에는 사회지문은 사회스럽게, 과학기술지문은 과학스럽게 나오던 시대에서 많이 좀 벗어나서 지금은 이런 서로 다른 어떤 영역들이 막 혼재돼서 문제로 등장하기도 한다는 것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15번 문제를 봅시다. 기억과 니은을 이해해보라네요. 자, 기억과 니은이 어디 있는지 살펴보면 기억은 뭔지는 몰라. 지금 지문을 읽는 게 아니니까 뭔가를 인정하는 입장과 인정하지 않는 입장. 그럼 당연히 이게 무슨 쌍이 되게 뻔하냐. 대응쌍이 되는 게, 어이구야, 이거 직선이 돼버리네. 대응쌍이 돼버리는 것이 확실하겠죠. 자, 그럼 이 대응쌍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했는지 묻는 문제가 나와 있다는 거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지점에서 그 판단의 근거들은 분명히 있을 거야. 자, 그리고 조금만 줄여볼까. 16번 문제 넘어가 보시면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해보라고 돼 있는데,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다 읽는 게 아니죠. 뭔가 구체적인 상황이 나와 있구나. 그리고 상황에 대해서 선지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면 보여요? 법적 책임을 지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문제가 편성되어 있구나. 그러면 이 상황에서 누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져야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에 대한 또 설명들을 본문에서 분명히 했을 거란 말이지. 가해자, 어떻게 되면 가해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되고, 어떤 상황에는 가해자가 아니니까 책임지지 않아도 되고, 이런 식으로 지문이 편성되어 있다는 거 눈치를 좀 채주시고, 아, 이게 사회지문인 건 확실하구나 라는 판단까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17번 문제. 이 문제는 선생님이 아까 주제통합 문제에서 말씀드렸던 어휘 문제죠. 어휘 문제 중에서 두 가지 패턴이 있다. 하나는 한자어 문제, 그리고 두 번째 서술어 관련된 문제들이 등장할 텐데, 한자어는 알면 너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아무튼 이런 문제 구성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이런 단어들, 가상구간에서의 어떤 상황과 그리고 대응상 관계 판단하면서 법적 책임에 관한 얘기까지 나와 있다는 거 염두에 두고 한번 첫 번째 문단부터 무슨 얘기를 하는 지문인지 한번 살펴보러 가보도록 합시다. 가볼게요. 첫 번째 문단부터 가자. 첫 번째 문단을 봤더니요, 리프킨은 하면서 얘기를 시작하네요. 그러면 참고로 이 리프킨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몇 번? 첫 번째 문제 2번 선지에서 이미 만났던 사람이죠. 있을 거라고 예측했던 사람이죠.
알아두시고 뭐라고 주장했는지 봅시다.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자기 표현.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려고 할 때 이 녀석은 본질적으로 뭐 하는 거야? 연극적이래. 그치?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도 지금 이 화면 앞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선생님 내적으로는 빨리 집에 가서 누워서 쉬고 싶다 이런 마음 들잖아. 하지만 선생님이 빨리 가서 쉬고 싶어요 라고 말하진 않죠. 그런 차원에서의 연기를 말하는 것 같아요. 연기인데 이때 연기라고 하는 것은 표면 연기라는 것과 심층 연기라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봐봐. 표면과 심층이라는 단어는 솔직히 너무 가까이 있는 너무 뻔한 대응상이다. 그쵸? 충분히 판단해놔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될 거야. 그럼 당연히 이 표면 연기랑 심층 연기가 뭔지를 설명하겠죠. 색깔 좀 바꿔서 설명해볼까? 자, 표면 연기는 파란색으로 하고 이걸 분홍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그럼 표면 연기는 뭐 하는 건데요? 표면 연기는요. 내면의 자연스러운 감정보다는 요거 내면의 감정스러운 감정이 아니라 라는 말로 바꿀 수 있겠지. 그럼 이걸 선생님은 보통 나데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아닌 거야? 아닌 것도 굳이 강조해서 보여주는 이유도 생각해보자. 뭐야? 의례적인 표현과 같은, 이것도 예시지? 표현과 같은 형식에 집중하여 연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됐죠? 색깔 좀 계속 이어서 가볼 걸 그랬네. 잠깐만요. 번역보다는 의례적인 표현과 같은 형식에 집중하는 것. 그게 표면 연기였고요. 다음 두 번째, 내면 연기, 즉 심층 연기라고 하는 것은 심층 연기라고 하는 것은 내면의 솔직한 정서를 불러내요 라는 말 보이죠? 자, 보세요. 보이시고요? 내면의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니라 의례라고 했었고 심층 연기는 내면의 솔직함을 말하는 것이었으니까 표면과 심층은 내면이란 단어로 OX 이렇게 대응상을 만들어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인터넷에서의 커뮤니케이션에 주목한 리프킨이라는 학자는 가상공간에서 무슨 표현? 이 자기 표현이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진다. 오케이?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고 자신의 가면을 씌워놓고 의례적인 표현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의 대응상이 있다는 걸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아니다. 한 번에 할게요. 말을 하려다가. 자, 두 번째 부분 한번 봅시다. 가상공간의 특성에 주목한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그 연구자들이 말하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고유한 존재로서의 위상을 뜻하는 정의한 거죠? 자기 정체성. 이것도 중요한 단어니까 좀 마킹 좀 해볼까요? 자기 정체성이 가상공간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본다. 그쵸? 우리 그러면 안 되지만 왜 인터넷만 들어가면 갑자기 워리어가 되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가상공간에서는요, 뭐가 작동해요? 익명성. 봤던 단어야, 그치? 챙겨야겠죠? 익명성이 작동하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위축되는 사람도 적극적으로 자기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고, 아울러 현실에서의 자기 정체성을 감추고 다른 인격체로 활동하거나, 무슨 인격체? 다른 인격체로 활동하거나 현실에서의 억압된 정서를 공격적으로 드러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워리어들이 참 많죠. 선생님도 롤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초창기에는 이런 게 있네 하고 같이 막 해보려고 했는데 자꾸 게임에 들어가면 우리 부모님 안부도 묻고 할머님 안부도 묻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안부 인사다가 지쳐서 나왔어요. 이제 안 하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그렇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게임 아이디, 닉네임, 아바타 등 가상 공간에서 개별적 대상으로 인식되는 인터넷 아이디. 지금 인터넷 아이디에 속하는 건 이런 것이 있어라고 설명하고 있죠. 에 대한 사이버 폭력이 넘쳐나는 현실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자, 무슨 얘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아? 문제 상황이죠. 그렇죠? 문제 상황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를 앞부분에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지문이 이루어지는 것도 느껴지십니까? 리프킨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자기 정체성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때는 공격적인 성향도 적극적인 성향도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사이버 폭력이라는 상황과 결부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문단. 사이버 폭력과 관련하여 인터넷 아이디만을 갈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대해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공격이 있을 때 가해자에게 법적인 책임, 핵심 화제 나왔다, 그치?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뭐가 있다? 논란이 있었다. 누가? 아이디만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공격을 했을 때 그 가해자에게요. 자, 그러면 가해자가 특정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모욕을 했을 때, 명예를 훼손했을 때 이것은 과연 법적으로 죄가 되는가를 지금부터 설명해 볼까 해요라고 설명을 시작하고 있죠. 이는 인터넷 아이디가 사회적 평판인 명예의 주체로 인정될 수 있는가와 좀 넘어가죠. 있는가와 관련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즉 이 아이디라는 것에 명예가 있는가를 판단하는 게 제일 먼저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이디를 공격하면 명예가 훼손된다고 설명하려면 아이디에도 명예가 있어야 된다는 것부터 먼저 전제를 깔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이때 인터넷 아이디의 명예 주체성을 인정하는 입장. 아, 그거구나. 이제 명예 아이디에도 명예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과 없다라고 측면하는 측면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거구만. 판단하시고 두 개의 대립상에 대해서 판단하면 되는 거다. 가보자. 먼저 인정하는 입장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단어네요. 일원적이고 고전적인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다 칠게요. 선생님이 자꾸 말씀드리고 있죠. not A를 설명할 때는 이 not A 자체가 선지의 요소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원적인 고전적인 것이 아니라 참고로 해서 일원적인 건 뭐? 근원이 하나인 거 어떤 근본이 하나로 잡혀 있는 걸 말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현실 세계와 가상공간에 걸쳐서 존재하고 상호작용도 하는 복합적인 것입니다. 이때 인터넷에서의 자기 정체성은 사용자 개인의 자기 정체성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 뭐요? 다시 이것도 물자 치는 게 너무 많아지는데 자, 이걸 바꿀게요. 인터넷에서의 자기 정체성은 이 녀석은요. 사용자의 개인의 자기 정체성의 밑줄이 일관되지 않구만. 일부이기 때문에 자, 이유에 해당하는 건 항상 신경 많이 써야 돼. 이게 이유이기 때문에 즉 주장의 근거잖아. 그쵸? 주장의 근거. 인터넷에서의 정체성이 곧 자기 정체성이랑 일부야 라고 말하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을 가진 인터넷 아이디의 명예 역시 보호되어야 한다. 다른 말로 번역해볼까? 이거는 인정받아야 된다. 그럼 명예 주체성을 인정받았으니까 그 아이디를 모욕하는 것은 곧 그 개인을 모욕하는 것이다라는 결론으로 가고 있는 거겠네까지 한 번에 가야 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반면 차이점. 인정하지 않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들에 따르자면 생성, 변경, 소멸이 자유롭고 복수료 개설이 가능한 인터넷 아이디의 뭐예요? 좀 특성이었죠? 특성 때문에 이 아이디라고 하는 것은 그 사용자 개인을 가상공간에서 구별하는 장치에 불과하다. 정체성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 하고 싶은 거겠죠? 인터넷 아이디는 현실에서의 성명과는 달리 자, 현실에서의 성명과 달리 나데이 그 사용자인 개인과 동일시될 수 없고 중요한 말이네요. 동일시될 수 없는 존재. 인터넷 아이디 자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명예주체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기억과 니은의 차이를 설명하는 내용이었는데 각각의 주장에도 분명히 각각의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쵸? 자, 여기서 이것도 써놓을까? 아니, 무로 요 부분에 앞에서 요 부분까지가 뭐가 되는 거야? 이유. 그들의 주장에 이유들이 이렇게 서로 대응하고 있다는 거, 대립되고 있다는 것도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판단했고 또 판단하시는 게 여러분들 물론 지원이 좀 짧으니까 선생님은 한 번에 가겠지만 여기서도 잠깐 멈추고 마지막 단락 하기 전에 문제를 풀어볼까라는 생각도 했으면 좋겠는 게 여기서부터 다음 단락 그러니까 지금 몇 번째 문단이었죠? 지금 여기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구나. 미안. 자, 네 번째 문단으로 넘어갈 때부터 다른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게 보이실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서 봤던 뭐 기억과 니은의 대응상을 판단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구분하고 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진짜 글이 짧으니까 한 번에 갈게요. 자, 갑시다. 여기까지는 일단 각각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었어. 그런데 4문단에서는 대법원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자, 그러면 대법원이 등장했다는 얘기는 이제 각각의 구체적인 상황이 서로 이렇게 결론 났다는 거 판단하라는 얘기겠죠? 가봅시다. 대법원은 실명을 거론한 경우는 물론 당연한 거고요. 당연한 거고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주의 사정을 종합할 때 지목된 사람이 누구인지를 자, 이거 좀 표시해 볼까? 제3자가 알 수 있는 경우 조건절이죠? 오케이, 조건 판단 들어갑니다. 그 아이디가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있다면 그럴 때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한 가해자의 법적 책임이 뭐한다? 성립한다고 판시해왔다. 중요한 개념이죠? 자, 가봅시다. 옆에 잠깐만 같이 쓰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대법원의 경우에는 언제 제3자가 파악이 가능한 그 아이디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판단이 가능하다면 그때는 그 아이디에 대한 모욕은 바로 그 개인에 대한 모욕과 일치한다. 즉 아까 뭐였던 거야? 인정하는 입장인 거지, 그치? 인정하는 입장을 따라서 법적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한 거야. 됐지? 그리고 이를 수용한 헌법재판소, 오케이? 에서는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이제 다수 의견과 이건 색깔 조금만 바꿀게요. 소수 의견으로 나눠져 있는 것도 보이시죠? 일단 따라갑시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인터넷 아이디와 관련된 명예훼손의 잠깐만 이 말을 빼먹으면 안 되지. 제일 중요한 말이 나왔는데요. 수용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건 자, 색깔 바꿔서 설명해 볼게요. 헌법재판소에서도 이걸 뭐해서 기본적으로는 수용했다. 그럼 뭐예요? 같다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제3자가 파악 가능하다면 거기는 법적 책임이 있다는 걸 받아들인 거야. 거기서 뭔가 더 추가된 거고 거기서 조금 뭔가 바뀌어 있는 거겠죠. 그거 판단하면 되는 거야. 가자. 그래서 실제로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헌법소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 헌법의 지금 우리가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어떤 법률이 헌법의 목적에 합치되는가 부합하는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헌법소원입니다. 이 결정에서요. 다수 의견. 파란색으로 써볼까요? 다수 의견이 뭐였냐면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사용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잠깐만 이번에는 설명을 이렇게 바꾸는 거지. 제3자가 알 수 없다면이야. 근데 서로 대립하는 쌍인데 대립이 안 할걸? 조금만 더 읽어보면 왜? 피해자가 특정되질 않아. 그래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한 가해자의 법적 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주장인데요? 정리됐죠? 주장이라기보다는 판시죠, 이거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똑같이 써볼게요. 제3자가 파악이 파악이 불가하다면 그때는 법적 책임이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근본적으로는 같은 말 아니야? 제3자가 파악 가능하다면 책임이 있는 거고 제3자가 파악이 불가능하다면 법적 책임이 없는 거고 아까 말했잖아. 수용하는 입장이었다고요. 그거 생각하면 되는 거야. 됐지? 근데 요 다가 좀 관건인 것 같아요. 그죠? 그 와중에 일부 소수 의견이 있답니다. 반면이라고 하면서 설명이 되죠. 이때 인터넷 아이디라고 하는 것은 가상 공간에서 성명과 같은 기능을 함으로 이유, 주장의 근거야. 그쵸? 아이디는 자, 이거 써볼게. 아이디는 성명과 같은 거라고 보호하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제3자의 인식 여부가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어요. 즉, 이런 완전 다른 주장이라기보다는 추가 의견이 붙은 거야. 제3자가 파악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무관한 거에 된 것이다. 관계가 없다. 그게 책임의 근거는 소속되지는 않는다라고 설명하면서 아이디랑 성명을 거의 일체화시켜서 보는 의견도 있었다는 거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전체 지문의 내용을 한번 쭉 훑어봤고요. 할만하죠? 할만했으면 좋겠고요. 14번 문제부터 일치불일치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합시다. 판단의 근거가 어디 있었는지 또 기억도 떠올리면서 가시면 좋겠어요. 자, 14번 문제 1번. 심층 염기는 내면의 진솔한 정서를 드러내기 위해서 형식에 집중. 야, 틀렸지? 이 문제 푸는데 몇 초 걸리면 안 돼요. 그죠? 자, 바로 옆에서 심층 연기라고 하는 거는 내면의 솔직한 정서를 불러내는 것까지는 맞아. 여기까지는 맞는데 이 말이 나오면 안 되지. 형식에 집중하는 것은 뭐예요? 파란색. 내면보다는 형식에 집중하는 게 표면 연기였잖아. 그렇죠? 이 두 개의 대응상 가지고 뭐예요? 대응상 요소에서 선지가 등장했다. 이 개념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읽을 때 지금 몇 번째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자연스럽게 대응상을 찾아내세요.
읽으면서 찾아내면 그게 자연스럽게 선지에 등장했다는 그런 감각이 길러지면 문제 푸는 속도가 아주 빨라질 거예요. 됐죠? 자, 두 번째, 리프키는 현실보다는 가상 공간에서의 자기 표현이 더 왕성하게 드러난다. 봤죠? 만수 얘기했었던 거 맞고. 세 번째, 가상 공간에서 개별적으로 인식되는 이 아바타는 사이버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그 아바타나 아이디에 대한 모욕이 폭력으로서 법적 처벌의 근거가 있는가를 판단하는 문제였잖아. 맞는 얘기. 익명성은 가상공간에서 자기 정체성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영향을 미치는 가상공간의 특성이다. 우리 아까 익명성에 대한 얘기를 여기 있네요. 설명했었죠? 바로 판단 가능하고요. 5번 가상공간에서의 자기 정체성은 현실에서의 자기 정체성과 마찬가지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고 설명하는 내용까지 아까 이 문단에서 확인했습니다. 판단하면 여기까지 문제 없었을 것 같고요. 자, 15번 문제 넘어가 보자. 기억은 무슨 입장이었더라? 여기 다시 한 번만 눈으로 확인. 명예 주체성을 인정하는 입장이고 니은은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야. 그럼 이걸 간단하게 OX라고 표현하면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먼저 1, 2번은 기억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설명하자는 거였잖아요. 그죠?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두 개 묶어서 볼까요? 그리고 참고로 니은은 그러니까 3, 4번은 니은의 입장을 보는 거고 5번은 두 녀석의 공통점 모두를 보는 거니까 판단하면서 가면 돼. 자, 기억부터 가보자. 인정하는 입장에 따르자면 니은과 달리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단일하고 고정적인 것으로 파악하지 않았잖아. 아우 이거 뭐니? 야, 자, 우리 아까 읽었던 왔다 갔다 하기 힘드네요. 자, 여기 보시면 필연적이고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라고 이렇게 대놓고 써져 있는데 이걸 틀리시면 곤란할 것 같지 않나? 네. 지문을 있는 그대로 파악했는지 가장 기본적으로 약간 뭔가 던져주는 선지에 가깝습니다. 라는 거 판단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기억은 니은과 달리 인터넷 아이디에 대한 공격을 그 사용자 개인에 대한 공격이라고 보았고 맞잖아. 그치? 인정하는 입장이었잖아요. 아이디에 대한 공격은 사용자에 대한 공격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개를 같이 보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내용이었으니까 2번이 정답. 됐죠? 자, 3, 4, 5번도 마저 확인만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3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차이점. 인터넷에서의 자기 정체성과 현실 세계의 자기 정체성이 상호작용을 한다고 보았다? 잠깐만. 인터넷에서의 자기 정체성과 현실 세계에서의 자기 정체성이 상호작용을 하는 건 달리가 아니라 모두 보는 거겠죠. 그렇죠? 그것을 어디까지 같이 보느냐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겁니다. 4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인터넷 아이디는 복수 개설이 가능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자기 정체성이 복합적으로 구성된다고 보았겠구나라고 말했는데 지금 이거 얘들아 정체성이 복합적이다라고 하는 말을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거 누구의 주장이었어? 인정하는 입장의 주장이었습니다. 아까 1번 선지에서 자기 정체성을 단일하고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복합적이라고 보았다는 거 여기서 확인했었죠? 됐습니다. 오케이. 아이고야. 얍. 이게 선생님 마음처럼 이렇게 팍팍팍 따라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머리로 힘드네요. 쉽지 않네요. 아무튼 이게 복합적인 됐습니다. 자,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5번 선지. 두 녀석은 모두 인터넷 아이디마다 개인의 자기 정체성이 다르다고 보는 게 아니라 기억은 다르다라고 보았겠지만 니은은 다르다라고 보았겠죠. 뭐 이 정도 판단하시면 15번 문제까지도 문제없이 해결됐을 거라고 봅니다. 자, 16번 문제 넘어가 볼까요? 이제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는 형태의 문제였죠. 자, 이 문제가 정답률이 아까 말씀드렸던 3위. 이 녀석이 화작에서랑 엄매에서랑 조금 다르네요. 자, 정답률이 좀 역시 그닥 좋지 못했던 문제인 거 판단이 됩니다. 자, 아무튼 아까 우리 그 과학기술 지문에서 그 강아지 그림 있었던 보기 적용 문제랑 거의 뭐 쌍두마차처럼 서로 난이도가 비슷하게 어려웠던 문제라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가볼게요. 자, 보기 상황부터 이해해 봅시다. 선생님은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지금 이 녀석은 완전히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해보는 형태의 문제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녀석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뭐냐면 이게 너무 좀 뻔한 얘기긴 한데 의도를 읽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문제 왜 냈지? 그럼 봐봐, 얘들아. 일단 앞에 있는 문단 전체 중에서 아직 활용하지 않은 정보가 하나 있었죠? 바로 요겁니다. 그죠?
요거를 구분하라고 문제 내는 거고 실제로도 밑에 보시면 가는 나는 다는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보이실 겁니다. 이 상황을 여기서 연결시키면서 판단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걸 보자. 카페 이용자 A는 A라는 아이디를, B는 B라는 아이디, C는 C라는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데 박사학위 소유자인 A는 전시관의 해설사인데요. B는 그 같은 전시관에서 물고기를 관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 전시관의 누리집에는 직무별로 중요한 정보인데요. 담당자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설사는 누구, 물고기 관리자는 누구,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공개되어 있다는 거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어떤 사람이 이 전시관에서 A의 해설을 듣고 나서는 실명을 언급한 후기, 자, 실명을 언급한 후기를 여기 올렸습니다. 자, 이거는 법적 책임이 법적 책임이 무조건 있죠? 왜? 실명을 언급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아이디에 대한 부분이잖아. 그래서 다음과 같은 댓글이 달렸을 때 이 댓글의 내용을 한번 판단해 보자는 거야. 자, 가보자. 참고로 밑에 있는 보기를 먼저 좀 읽고 갈게요. 블라블라 XX 이거 그런 것들은 모욕 주는 표현이고요. 여기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 그지? 그래서 ABC는 당연히 실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디로는 아이디만으로는 개인정보를 알 수 없으며, 그러면 이거랑 관계해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말은 여기 요 말 직무별로 담당자가 공개되어 있다는 정보만 판단해 주시고 구분해 주시고 ABC의 법적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는 생각하지 말자. 그렇지? 구체적으로 요거 말고도 뭐 다른 여러 가지 주변 요건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거기까지 신경 쓰지 말고 본문에서 나온 얘기만 가지고 판단해 보자라고 했을 때 얘들아 판단 한번 해봐. 먼저 B가, 이거는 참고로 B의 아이디죠. 잠깐만, 이렇게 써놓으니까 좀 복잡하네요. 자, 쓰지 말자. B의 아이디가 자기 아이디를 가지고 이렇게 써놓은 거야. 이 A가 박사님, 자, 잘 보세요. A가 라는 말 보이죠? 대문자에는 뭐라고요? 실명을 언급한 겁니다. 그러면 이 실명을 언급한 부분에 있어서 이 녀석은 법적 책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누구? 대법원과 헌재에서 대부분 동의하겠죠?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대댓글을 봅시다. 대댓글을 봤더니 이 전시관에서 물고기를 관리하는 B는 이라고 돼 있어. 자, 소문자 B인 거 보여요? 소문자 B니까 아이디를 언급한 거지. 그런데 아이디 하나만 가지고는 알 수 없지만, 개인정보는 알 수 없지만 문제는 아까 요 상황을 줬어요. 직무별로 담당자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물고기를 관리하는 B는 그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그러니까 A랑 B랑 서로 싸우고 있네, 그치? 자, 아무튼 이 녀석도 그러면 법적 책임을 충분히 물을 수 있겠구나라는 예상이 되시지 않나? 세 번째, C. 게시판에 분위기를 흐리는 A는 나쁜 놈이야. 뭐 이렇게 말했나 봐요. 그럼 이때 이 A라고 하는 언급은 A가 누구인지를 지금 문장 안에서 판단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법적 책임을 물기가 어려울 겁니다. 오케이? 다만 여기서 별표 눈치를 채야지. 다만 소수 의견에서는 제3자가 파악 가능한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어쨌든 욕하면 혼내줘야 돼 라고 하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는 것만 생각해 놓으면서 선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가보자. 왼쪽에 바로 보이니까 이걸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갑니다. 1번 선지부터요. 자, 가는 B가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하지만, 자, 판단해 보세요. 맞습니까? 맞죠? 왜? 분명히 이 B가 A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뭐라고 했잖아. 져야 합니다. 근데 C는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겠으나, 맞죠? C는 요 A라고 말했지만 이 A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판단할 수 있는 그거는 없었으니까요. 동그라미. 오케이. 1번은 문제 없음. 됐죠? 2번 가봅시다. 나는 B가 가해자로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하지만, 자, 나도 똑같이 헌재의 입장을 수용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 말이랑 이 말은 같은 말이라고 했었죠? 똑같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할 겁니다. 좋아요. 근데 A는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았겠니? 자, 잘 생각해볼까? 지금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A는 봐봐. C가 아니라 A야. A가 뭐라 했어. 뭐라고? 전시관에서 물고기를 관리하는 B라고 했잖아. 아까 선생님이 이런 거 신경 써야 된다고 했었던 거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게 아니라 져야 된다고 보겠지. 왜? 제3자가 파악이 불가능하면 법적 책임이 없지만 그 말은
제3자가 파악이 가능하다면 법적 책임이 있다는 뜻이고 제3자가 파악이 가능한가요? Yes, 가능합니다. 누리집에 직무별 담당자, 물고기 관리라는 담당자가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래요. 됐죠? 연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잡으시면 되겠고요. 취지진다 운동 잘못 썼네요. 그렇죠? 저추침을 지지 않는다가 아니라 진다. 여기까지 보시는 게 정답. 됐죠? 자, 그럼 이 문제도 정답률이 30에서 40%로 예상됩니다. 화작이랑 엄매가 좀 달라서 폭넓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번에 확실히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들이 여러 개 등장할 거라고 예상했었던 대로 그 정도의 난이도 문제가 실제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 킬러 문제를 지양하고 좀 골고루 어려운 문제를 많이 배치하겠다는 출제자들의 어떤 출제의 의도가 이 문제에서 좀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자, 3번 선지 가봅시다. 가랑 다는요. A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각각 그렇지. 지금 누차 말씀드리지만 다도 결국은 헌재의 의견입니다. 헌재의 의견은 기본적으로 이걸 수용하자는 거였으니까 가가 됐든 나가 됐든 다가 됐든 이거 가나다라고 바꿔도 돼요. 그죠?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각각 볼 거야. 뭐? 책임을 져야 한다. 왜? 실명을 언급해버렸으니까. 잠깐만. A니까 여기네요. 담당자를 파악할 수 있었으니까요. 4번. 나와 나는 B가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같게 볼 거래. 자, 판단해볼까 다시? 나는 B가 가해자라고 볼 수 있을까? 뭐 볼 것도 없는 게 실명을 언급해버렸잖아.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고 다 역시 충분히 판단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실명을 언급한 순간 뭐 게임은 끝난 거예요. 벌써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마지막 5번. 셋 모두 C가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한 내용이 같지는 않을 것이다. 요 말 잘 판단해보자. 일단 얘들아, 가랑 나는 무조건 책임 없다고 말하겠다는 거. 이거 왜 이해돼? 왜? C는요. 게시판의 분위기를 흐리는 A라고 했으니까 이 A가 누구라고 연결시킨 적이 없어. A는. 그러니까 C는 C라고 하는 사람은. 그치? 그러니까 이 녀석은 제3자가 보았을 때 누구라는 거를 판단하기, 그 문장을 통해서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이것은 오케이. 충분히 법적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거야. 근데 문제는 다야. 다는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 제3자의 파악 여부와는 무관하게 판단하는 것이다. 왜? 아이디는 곧 성명이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이 C도 A가 나쁘지, 욕한 거예요, 이거 지금. 오케이? 욕을 했으니까 욕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보겠지. 그래서 다는 책임이 있다고 설명할 테니까 같지 않다고 보는 게 맞겠죠. 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 16번 문장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쵸? 이 3번이 답이었죠. 답만 설명할게요. 표출된다는 게 아까 C가 뭐였냐면 어디 보자. C 여기 있네요. 자, 여기 자기 정체성이 가상공간에서 나타난다. 정체성이 나타난다라는 말을 정체성이 표출된다라고 말하는 것. 크게 문제는 없겠죠. 겉으로 나타내는 게 표출이니까. 이렇게 해서 답 3번 잡으시면 되겠고, 자, 여기까지 17번 문제까지 빠르게 한번 문제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최대한 포인트만 잡아서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수능 문제가 됐든 아니면은 뭐 다른 모의고사가 됐든 이 강의를 통해서 조금 배워가는 게 있었으면 하는 것들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라든가 문제들을 풀어나갈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그냥 무턱대고 내 눈앞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는 해결하면 되는 거지 하고 시간 보내면서 풀어 나가는 게 아니라 한 문제 한 문제를 좀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대응 방법도 좀 고민을 해가면서 차분하게 자기 검열을 해가면서 자기 검열이라는 말은 좀 무섭다. 자기 검토를 해가면서 문제를 좀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독서 파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쪽에 이어지는 문학 파트에서는 이 정을선전이라고 하는 18번부터 21번 문제 세트가 상대적으로 오답률이 되게 높았던 문제가 많았어요. 오답률 5위, 6위, 7위가 다 요 문제에 속해 있었거든. 자, 요 녀석은 좀 꼼꼼하게 읽어드릴 테니까 요 녀석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지문들도 문학 파트는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합시다. 네.